안녕하세요, 권프로입니다. 오늘 최현덕 대표님 미간 해물치킨이라는 대구에서 오셨어요. 그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오늘 일요일이고 원래는 제가 좀 약속이 있어서 사전 인터뷰를 안 하고 바로 하는 거라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대구에서 오늘 올라오셨는데 해물치킨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오래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웰비프. 웰비프는 뭐고 해물치킨은 또 뭐예요? 웰비프는 건강한 고기, 네. 그리고 해물치킨은 새우, 오징어, 쭈꾸미, 네. 그런 해물을 같이 튀어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해물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고, 그 해물치킨 종류가 총 그 사이드 메뉴하고 이제 마른 안주하고 다 합쳐서 메뉴 가지수가 56가지입니다. 그러면 요식업을 오래 하셨어요? 요식업에서 일한 지는 좀 됐고, 네. 그리고 본사 만들어가지고 운영한 지는 1년 8개월 됐죠. 1년 8개월이요? 예. 그 요식업 얼마나 되셨다고요? 방금 일한 지는 한 10몇 년 정도 됐죠. 10년이요? 그리고 요식업이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지만은 좀 창업 자금 해가지고 좀 힘들어지는 데도 좀 종종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항상 이제 여쭤보는 게 대표님이 그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도 뭐 10몇 년 하시면서 좀 힘들었다거나 좋았다거나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요리만 잘할 줄 안다고 해가지고 장사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음식점을 만약에 운영을 한다, 가맹점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본사하고 계약을 했는 건에 대해서 마진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종업원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케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본사만 믿고 운영을 해서는 가맹점이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사하고 계약을 했어도 본사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만 그 가맹점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러면은 좀 여쭤볼게요. 요식업의 마케팅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요식업의 마케팅이라 하면은 말하자면은 이제 유튜브도 되고, 네. 그리고 동영상도 되고, 그리고 말하자면 블로그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 작업도 하는데 그것만 해서는 마케팅이 다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푸시 마케팅, 풀 마케팅? 예,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예. 예를 들어서 풀 마케팅 동영상이나 블로그 같은 게 풀 마케팅을 하고, 뭐 기본적으로 뭐 전단지 같은 거, 뭐 요즘에 배달 쪽이 굉장히 좀 매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배달이라 하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좀 왕성할 적에 네. 그때는 배달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네. 근데 배달이 이제 한 50%의 배달을 반텀을 배달하는 거를 이제는 한 70% 정도만 아니 40% 정도만 배달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한 70% 정도는 홀 위주로 이제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홀로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예. 그러면 대표님이 대구신데 지금 제가 사전 지식이 아예 없이 그냥 인터뷰를 하는 거여서 좀 양해 구하고 여쭤볼게요. 해물치킨이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정도 분포돼 있어요? 지금 전국에는 대구에서 하는 본사 직영점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서울에서는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프랜차이즈 M&A 아시죠? 예. M&A 통해 가지고 이제 가맹점하고 직영점하고 매도로 내놨는 거를 인수해 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가맹점하고 직영점을 같이 그 메뉴는 이제 해물치킨으로 바꾸고, 그래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서울에서요? 예. 그 M&A라고 하면은 자본금이 많아야 될 텐데 아닙니다. 많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가맹점하고 직영점하고 그 경영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매장을, 그래서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제 본사 메뉴로 승부를 거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M&A 하는 게 생각보다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잘 안 되는 음식점을 사가지고 대표님화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 전국에
거기 프랜차이즈 하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예전에 김성호 회장님 아세요? 예, 압니다. 김성호 회장님 사업 모델도 안 되는 사업을 가져와서 리모델링.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랑 비슷하게 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M&A를 할 수 있다고 좀 놀랐네요. 그러면 해물치킨만의 미가 해물치킨이잖아요. 예. 해물치킨의 그 메리트는 뭐예요? 치킨 전문점은 많잖아요. 해물치킨도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해물치킨. 네. 해물치킨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새우, 오징어, 쭈꾸미 다 들어가는데 네. 거기서 해물 후라이드 치킨은 해물도 튀우고 닭도 튀우고 이래 섞으면 해물 후라이드 치킨이 되는 거고 소스 과일 해물치킨이라 하면은 해물도 튀우고 닭도 튀우고 그 해물도 튀우고 닭도 튀우고 그리고 과일도 쓸고 그거를 소스 만약에 칠리 소스에 버무린다 하면은 칠리 소스 과일 해물 후라이드 치킨이 되죠. 오,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과일도 들어가고 해물도 들어가고 닭도 들어가고 소스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저것 삼박자가 맞다 이 말이에요. 대표님 혹시 예전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한 번이라도 나가신 적 있어요? 예, 나간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코엑스도 나가고 세트도 나가고요? 아니 왜냐면은 저희가 재작년에 쇼핑몰 쪽에 작년에 못 나갔는데 재작년에 진짜 많이 나갔거든요. 예, 창업박람회 나갔을 때 예. 대표님 말씀하는 그 시식 코너에서 시식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예, 나가셨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아. 그때는 이제 손님들이 그 주로 먹는 게 이제 빨리빨리 조리해서 손님들이 시식을 할 수 있는 걸 원하니까 네. 해물을 세 가지 해물을 다 튀가는 게 아니고 네. 한 가지 해물만 튀가가지고 그러고 치킨에 닭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래가 소스에 버무려가지고 시식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해물을 다 섞는 건 아니죠. 되게 맛있었던 거 기억하거든요. 예. 그때 같은 업체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치킨이랑 그냥 새우 조그만 거랑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대구에서도 이게 제가 해물에서는 새우, 오징어, 쭈꾸미를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 할 수는 없죠. 그 재료를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우만 써가지고 새우 프라이드 치킨 이런 해물 치킨을 모방해서 하는 데가 많죠. 그러니까 아이템이 특이하다, 맛있다 그런 게 시식하면서 느꼈었어요. 그 치킨 전문점이 많은데 경쟁력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유니크하고 특이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네이버의 웰비프는 뭐예요? 웰비프는 그 말하자면은 이거는 회사 상호명이지. 예. 그 말하자면 미가 해물치킨처럼 네. 이거 상호명이 회사 상호명 쓰는 게 있고 그리고 회사 회사 동명 쓰는 것처럼 그렇게끔 하는 거 있고 블로그명이 아니고 회사 이제 상호명하고 브랜드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해물치킨은 이제 새로운 프랜차이즈 브랜드명이고 예, 그렇죠. 웰비프는 기존에 했던 상호명. 회사 상호명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웰비프 그러면 고기 예, 고기죠. 건강한 고기다 이 말이죠. 고기 예.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지금 네가 해물치킨 프랜차이즈 하시는 예, 브랜드명이죠. 대표님께서 향후의 목표점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한국에는 10만 개가 넘는 치킨집이 있는데 이 한국에서만은 그 치킨 분야 해물치킨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그럼요. 저는 유럽이나 아니면 베트남 이런 데도 진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베트남. 예. 베트남. 제가 베트남 놀러 갔는데 예. 그 진짜 치킨 완전히 우리나라 옛날 치킨. 예, 옛날 치킨. 예. 맞아요. 베트남 진출할 수 있으면 엄청 대박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예. 맞아요. 우리나라 치킨은 좀 레드오션. 예, 레드오션 메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대표님 대구에서 향후의 향도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서울에서. 일단은 서울에서 이제 그 지사하고 그 가맹점을 인수를 하면은 서울에 이제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저하고 합병하자 하는데 회사를
그런데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서울지사를 맡는 거고, 저는 대구 본사지만은 서울지사를 맡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서울의 가맹점을 그 뭐 지사에서 그 뭐 판독하면서 그 모집하게 되겠죠. 서울 본기 쪽에 마켓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산. 예, 그렇죠. 부태군. 예, 그렇죠. 서울 본기가 마켓이 제일 커서 향후에 힘든 것도 같은데 대표님께서 저희가 항상 좀 여쭤보는 게 성공한 창업자의 자질이라고 좀 여쭤보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에 따라 가맹점주가 하는 거에 따라서 좀 힘든 아이템도 성공시킨다고 이렇게 어떤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성공한 창업자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판단되는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성공한 사업자로서는 일단은 뭘 하든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 네. 말하자면은 저는 이제 메뉴 개발을 하는 거나 R&D 같은 거 그런 걸 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만든 메뉴판만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 서경석이 연예인 알죠? 그 사람은 서울대를 나왔지만은 장사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격에는. 그래야 그 사람은 그 사업을 한 몇십 개 그 정도를 해봤지만은 다 실패봤어요. 왜냐하면은 서울대 나오고 머리는 똑똑한데 왜 그래 실패를 봤냐? 장사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적성에 맞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 장사가 있고 사업 수완이 맞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리고 사업 수완도 없고 자기 스타일에 성격에 맞는 그런 분야도 아니고 이러면은 장사하는 분야로 가서는 안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이게 돈이 된다 해가지고 혹해가지고 하는데 예. 그거 먼저 이전에는 이게 내가 적성에 맞는 일이고 예.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예, 맞습니다. 네, 그걸 먼저 찾아라는 거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창업은 어떤 의미이고 성공은 어떤 의미일까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요. 예. 대표님한테는 창업은 어떤 의미이시고 성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업은 일반 초보자들이 일단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해서 창업하는 게 있고, 네. 아니면 본사의 협력하에 가맹점으로 창업해서 성공하는 길이 있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저도 본사지만은 가맹점들은 그럼 좀 운영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남는 이익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영점으로 해서 하는 거하고, 그리고 개인이 독단적으로 해서 하는 거하고 가맹점으로 하는 거하고 이 차이가 좀 납니다. 수익이 다 각각 다르니까요. 그럼 대표님한테 성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공은 이제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가 외식업이다. 그러면 그런 분야로 해가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장사 스타일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경영 분야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나면은 그런 사람들은 또 사회 분발력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을 하면은 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최고로 성공했는, 한국에서 성공했는 사업가를 얘기하자면은 요리 연구가이지만은 백종원 씨는 그런 스타일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성공시키면 다른 것도 성공시키기 좀 용이하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적성 분야가 아니면은 예. 백종원 사장님이 맨 처음에 건설업 했다고 하죠. 예, 건설업은 그 백종원 스타일에 맞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대표님 혹시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 프로님들이라고 하는데 프로님들한테 뭐 이제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초보자든 아니면 장사했는 사람이든 일단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중에 만약에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했는 사람이든 일단은 경험을 해보고 한두 번 실패보고 실패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경험에서 다 우러나오기 때문에 성공의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안 보고 한 번도 실패를 안 보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은 일단 실전에서 경험을 해보고
아니면 실전에서 요리를 해보고 아니면 실전에서 메뉴 감각을 익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전을 해야만 성공의 케이스로 가는 길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경험을 해봐라. 예. 외식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요리도 해보고 예, 그리고 실패의 경험이 자양분이 돼서 성공의 발판치가 되니까 예, 적성이 맞는지 먼저 판단해보고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대구에서 먼 발걸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